안녕하세요. 플래시 CC 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래시 CC 버전을 처음 공부하는 날인데요. 우선 플래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일 포맷, 파일 형식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플래시 CC 버전의 시험 버전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은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매크로미디어사에서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어도비사에서 인수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도비 제품군들과 모두 다 호환이 좋도록 점점 더 버전이 발전되고 있죠. 자, 이 플래시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는 애니메이션 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작 환경을 말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또는 웹페이지에서 보고 있는 움직이는 화면들은 모두 다 플래시에서 제작이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화면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벡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플래시를 더 원활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보통 플래시에서 그림을 다 그려서 작업한다기보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토샵 정도는 공부가 되어 있으신 상태여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가 픽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각형의 점들이 우리가 확대를 할 경우에는 점점 깨져 보이기도 하고요. 또 사각형 형태로 이미지를 구성하다 보니까 계단 현상도 보여지게 됩니다. 자, 벡터 방식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자, 이런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들은 최소 단위가 픽셀이 아니죠. 점과 점, 그리고 그 점과 점을 잇는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연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확대해도 절대 깨져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지를 줄여도 손실 없는 형태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플래시도 역시 벡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래시에서 작업한 모든 그림들은 깨지거나 계단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웹페이지를 만들 때도 사용되고 있고 광고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래시 파일 포맷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파일 포맷은 저장되는 형식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작업하시게 되면 원본 파일인 경우에는 PSD라는 확장자가 붙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AI라는 확장자가 붙었었죠. 자, 플래시에서는 이 FLA 파일을 원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원본이라고 한다면 작업한 내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추가해서 만들건 심볼 작업을 하건 또는 액션 스크립트를 추가하시건 간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문서를 열어서 수정하시거나 또 추가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파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SWF인데요. 자, 이 SWF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PSD 파일이 아니라 GIF나 또는 JPG, PNG 형식으로 저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작업한 작업 내용은 모두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최종적인 무비 파일만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정할 수 없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플래시 작업을 하시고 나서 반드시 SWF로 저장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웹페이지에서 삽입되는 파일 형식은 바로 SWF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PSD를 올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GIF나 JPG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웹에서 무비가 구동되도록 하는 파일은 바로 SWF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XFL인데요. 자, 이 XFL 같은 경우에는 압축되지 않은 파일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말은 바로 저장된 심볼 그리고 액션 스크립트,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을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확장자는 바로 FLA와 SWF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플래시 CC의 시험 버전을 설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국 어도비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adobe.com/kr 치시면 한국 어도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모니터가 크신 분들은 이 하단 부분까지 모두 다 보여지시겠지만 모니터가 조금 작으실 경우에는 이 아래쪽 부분이 조금 잘려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첫 화면이 많이 바뀌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시작하기를 누르셔도 관계없지만 여러분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30일짜리 시험 버전을 설치하실 거니까 아래쪽 부분으로 마우스를 최대한 내리시게 되면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자, 제품 부분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운로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항목들이 모두 다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하단에 다운로드라는 글자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자, 중간쯤 부분에 보시게 되면 주요 무료 시험 버전 다운로드라고 되어져 있고요. 또는 상단 부분에 크리에이트 클라우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 무료로 시작하기라는 부분도 보여지죠.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시험 버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저는 플래시 프로페셔널 CC라는 부분을 클릭할 건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데, 자, 예전처럼 무작위로 무료 시험 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무료 시험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어도비사에 지금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어도비 아이디 등록 신청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작은 창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바로 크리에이트 클라우드라는 창이고,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어도비 제품군들을 모두 다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홈 화면이고요. 여러분들이 플래시 CC를 내려받으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진행 상황이 보여지게 되고, 모두 다 받으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설치가 끝났다고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설치된 항목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상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업데이트라는 창이 보여지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CC 버전은 계속해서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업데이트 항목을 보여주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업데이트할 항목이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플래시 CC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구매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처음 부분에서 봤었던 시작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제품 구매 부분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이동할게요. 자, 플래시 CC부터는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 예전에는 일정 금액을 주고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했죠. 자, 그런데 CC 버전부터는 구매라기보다는 임대 형태를 갖는데요. 달에 얼마씩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빌려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30일 버전을 모두 다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임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여지는 게 포토그래피 11,000원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구매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아래쪽에 보이는 연간 약정 필요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버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반드시 연간으로 계약해야 되는 값도 있고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한 값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내가 필요 없으면 바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중지를 할 수 있는 옵션이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연간 약정을 하실 경우에 조금씩 할인된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임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구매도 역시 여러분들이 로그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구매를 하는지 비즈니스 또는 학생이나 교사, 학교나 대학처럼 단체에서 구입하는 것도 역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래시 CC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자, 예전에 사용했었던 플래시 CS6하고 얼핏 비슷해 보이죠? 조금씩 기능이 많이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상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파일, 편집, 보기, 삽입, 수정, 텍스트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통 다 메뉴라고 부르죠. 자, 이 메뉴에는 여러분들이 단독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명령도 들어있고요. 도구 상자나 또는 속성창에서 사용하는 값이 중복되어 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값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중앙 부분으로 이동을 좀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바로 웰컴 창인데요. 자, 이 창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다시 표시 안 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이 창을 보지 않고 문서를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웰컴 창이 더 편하신 분들은 물론 열어놓고 사용하셔도 되겠죠. 자, 이전하고 달라진 점부터 확인을 한다면 새로 만들기에서 HTML5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여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HTML5에 대한 공부가 되어져 있으실 때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 CS6까지만 해도 액션 스크립트 2.0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3.0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에어를 기반으로 해서 문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하단 부분으로 내려올 건데요. 자, 타임라인이라는 부분이 보여지죠? 자, 여러분들은 움직임을 갖는 파일을 만드셔야 되니까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바로 제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제가 우측으로 이동할게요. 자, 가장 끝쪽에는 지금 도구 상자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앞쪽에는 속성창과 패널들이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대부분 속성창만 가지고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런 여러분들이 창들을 제어하시기 위해서는 메뉴 부분에 윈도우로 이동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패널을 열어서 보실 수 있고 다시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패널이 바깥에 나와 있지 않다. 자, 이러실 때는 바로 윈도우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패널들, 도구 상자들은 다 위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예전 버전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우측에 있는 게 불편하실 테고요. 최신 버전을 먼저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형태로 놓고 작업하셔도 무관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직접 제어가 가능하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플래시 CC로 이동해서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문서를 열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용하셨던 어도비 제품군들과 다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서를 열기 위해서는 메뉴, 파일로 가셔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N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내용을 저장하셔야 되겠죠? 자, 역시 메뉴로 가셔서 파일,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장하실 때는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장한 문서를 여는 방법입니다. 자, 역시 메뉴로 가셔서 파일 부분에서 열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O입니다. 자, 그럼 이제 플래시 CC로 가서 직접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플래시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플래시를 여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웰컴 스크린 창이라고 해서 시작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시작 페이지에서는 최근 항목 열기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 소개, 배우기 등이 보여집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조금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꽉 차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화면에서는 중앙 부분이 조금 더 작게 창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최근 항목 열기 부분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열기라는 메뉴가 보여지죠. 자, 여러분들이 메뉴 부분으로 이동해서 열기를 누른 것과 동일한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새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플래시 파일을 열 것인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CS6 버전까지는 액션 스크립트 2.0 기반으로 문서를 열 수 있었지만 CC 버전부터는 3.0에서부터 열 수 있고요. 또는 에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서를 여셨을 경우에는 액션 스크립트를 직접 코딩할 수 있는 상태셔야 가능하고요. 액션 스크립트를 직접 입력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또는 에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자, 또 뿐만 아니라 HTML5로도 여러분들이 문서를 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개 부분으로 넘어올 건데요. 자, 시작하기 또는 새로운 기능, 개발자, 디자이너가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어도비 사이트하고 연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페이지가 이동돼서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 창을 닫아줄 거예요. 자, 하단 부분에는 배우기라는 기능이 보여지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어도비 사이트하고 연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역시 창 닫아줄게요. 자, 하단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액 요금을 내야 된다라고 적혀져 있죠. 자, 월정액을 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서를 지금처럼 웰컴 스크린 창을 이용해서만 여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메뉴 부분으로 이동하셔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셔도 역시 새로운 문서를 여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창은 여러분들이 다시 표시 안함이라는 부분을 체크 걸어주시게 되면 이 웰컴 스크린 창을 보지 않고 문서를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다시 우리가 이 시작 페이지를 보고자 한다면 환경 설정 부분에서 일반 모든 경고 대화 상자 재설정 부분에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저는 우선 확인 버튼 눌러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창은 다음부터는 열리지 않게 되겠죠. 자, 저는 새로운 문서를 파일을 통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가 새로 만들기 눌러줬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부분에서 어떻게 문서를 열 것인지 물어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웰컴 스크립트 창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항목들이죠. 자, 우선 저는 액션 스크립트 3.0 선택해 줬고요.
옆쪽으로 이동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폭 부분 보여지고 높이, 눈금자, 프레임 속도, 배경색이 보여지죠? 자, 지금 보여지는 폭과 높이는 스테이지의 크기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값은 550픽셀에 400픽셀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값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웹페이지에 간단한 배너를 만들 거다. 자, 이럴 경우에 가로의 값을 설정하실 때 바로 폭 값을 설정하시는 거죠. 자, 위드의 값을 나는 700으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시면 마우스를 이 부분에 가져다 놓으시면 양방향 화살표가 보여지죠. 자, 좌우로 이동해서 값 조절 가능하고요. 또는 직접 클릭하셔서 수치를 바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00이라고 설정할 수 있고요. 아래쪽 부분은 높이죠. 자, 이 부분도 역시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직접 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250으로 설정해 볼까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값이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에는 눈금자 단위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픽셀로 되어져 있죠. 자, 이 픽셀이라는 단위는 눈금자만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위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미지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고 포토샵 작업을 많이 하셨을 경우에는 대부분 픽셀이라는 사이즈가 훨씬 더 사용하기 쉬운 단위가 되겠죠. 자, 주로 나는 출력을 한다. 자, 이러실 경우라면 센티미터나 또는 밀리미터를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플래시로 작업한 파일을 출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대부분 웹상에 올려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위는 픽셀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픽셀 말고도 지금 인치나 포인트 또는 센티미터, 밀리미터가 보여지죠. 자, 저는 픽셀을 사용할 거예요. 자, 아래쪽 부분에는 프레임 속도라는 값이 보여지죠. 영문 버전에서는 프레임 레이트라고 되어져 있는 값인데 단위는 FPS입니다. 그러니까 1초당 재생되는 프레임의 수인데요. 여러분들이 무비의 빠르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에서 프레임의 수를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프레임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무비의 진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배경색을 확인해 볼 건데요. 바로 스테이지의 색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비를 만들 때 전반적으로 사용될 배경의 색상을 설정하시는 부분인데 만약에 나는 대체적으로 배경이 검정색이고 나머지 작업하는 부분들의 색상만 설정하면 된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배경색 부분을 검정색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대체적으로 흰색이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흰색에 배경을 그려놓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바탕 색상을 변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작업을 해놨는데 나는 앞으로 이렇게 배너 작업만 한 달 정도 계속 지속할 예정이다. 자, 이러시다면 여러분들이 문서를 열 때마다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550에 400을 계속 조절하는 것보다는 아예 이 값을 기본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사용하시기가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기본으로 설정하고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이 값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서를 열 때마다 이 사이즈로 문서가 열리게 되는 거겠죠. 자, 우선 저는 다시 기본값으로 돌려놓도록 할게요. 자, 550에 400이었죠. 자, 그리고 배경색만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 값이 원래 기본값이었죠. 자, 저는 다시 이 값을 기본으로 설정해 놓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문서가 한 장 열렸죠? 자, 제목은 무제-1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저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무제1인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설정해서 저장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저장한 이름이 바로 이 부분에 보여지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메뉴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상단 부분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파일, 편집, 보기, 삽입, 수정, 텍스트, 명령, 자, 이런 값들이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플래시에서 작업하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상단 부분의 메뉴,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우측의 속성값, 그리고 가장 우측에 보여주는 도구 상자, 이런 값들을 모두 다 고루고루 함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파일 부분을 열어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문서를 열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제작하는 값들이 보여지죠. 자, 편집은 말 그대로 그림을 편집하거나 또는 타임라인을 편집할 수 있는 값들이 보여지고요. 편집 부분은 대부분 어도비 제품군들은 다 똑같죠. 편집 메뉴 안에 환경 설정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값을 먼저 설정해 놓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환경 설정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값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 가장 첫 번째 보여지는 카테고리가 바로 일반인데요. 자, 실행 취소 부분 100레벨, 자동 복구 10분 이렇게 보여지죠. 자, 바로 실행 취소라는 건
우리가 방금 사용한 명령을 다시 되돌리고자 할 때, 그러니까 결국 실행한 명령을 취소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겠죠. 자, 지금은 100레벨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값도 여러분들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50까지만 다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셔도 되고요. 자, 나는 200까지 늘려놓고 싶다. 그럼 역시 이렇게 값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100레벨로 돌려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을 확인할 건데요. 나는 이렇게 어둡게 보는 것이 싫고 예전에 사용했었던 정도의 밝기, 조금 밝은 그레이 색상으로 인터페이스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로 밝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CS6에서까지 사용했었던 밝기 정도로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나는 다시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둡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모든 경고 대화 상자 재설정이라는 값이 보여집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시작 페이지, 그러니까 웰컴 스크린 창이 다시 보여지게 되겠죠. 자, 저는 그대로 둘 거예요. 자, 제가 확인 버튼 누르고 나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기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플래시 프로그램 안에서 이 스테이지에서 작업한 내용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삽입 부분에서는 대부분 심볼을 저장하거나 트위닝을 줄 때 사용이 되고요. 자, 수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값들이나 또는 다시 정렬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값에서 변경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의 값들이 대부분 들어있겠죠. 자, 텍스트는 글자에 관련된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끝쪽 부분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윈도우라는 값이 보여지는데 지금 체크가 되어져 있는 값들도 있고 체크가 되어져 있지 않은 메뉴들도 보여지죠. 자, 이렇게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은 대부분 패널을 열고 닫을 때 사용하는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는 메뉴들은 우리가 열어놓은 패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고요. 가끔은 열려져 있는 패널도 체크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경우인데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가 되어져 있지 않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윈도우를 사용해서 꺼내져 있는 패널을 닫을 수도 있고요. 닫힌 패널을 다시 열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패널들을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전 버전을 사용하신 적이 있다면 지금 이 형태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어도비 제품군들의 도구 상자의 위치가 좌측이죠. 자, 지금 이렇게 가장 우측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치를 옮기고자 하신다면 이 도구 상자 상단 부분을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패널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원하시는 부분에 놓고 손 떼주시면 바로 도구 상자가 분리돼서 바깥쪽으로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대부분 오른쪽으로 잡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더 편한지 직접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좌측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도구 상자가 화면을 가리는 건 싫고요. 좌측 부분에 고정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패널들도 이렇게 다 고정되어져 있죠? 자, 고정시키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부분에 이 검은 띠 부분 클릭하시고요. 쭉 드래그 할 건데 마우스에서 손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 줄이 하나 보여지죠? 자, 패널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반드시 파란색 줄이 보여질 때 마우스에서 손을 딱 떼주셔야만 패널이 이 부분에 고정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좁아졌고 패널이 이렇게 끼워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굉장히 넓게 보여지고 있죠? 자, 패널의 경계 부분에 마우스 가져다 놓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방향 화살표 나타나게 되고요. 드래그 하셔서 좁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줄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조금 더 넓게 보면 두 줄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줄로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하단에 있는 도구까지 모두 다 보여지시겠지만 저는 모두 다 보여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줄로 놓고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타임라인을 제가 좀 위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타임라인은 출력이라는 패널과 함께 그룹으로 묶여져 있죠. 그러면 제가 하나의 패널만 이동을 해도 이렇게 그룹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우선 이 검정색 테두리, 그러니까 상단 부분을 클릭하고 쭉 드래그를 할게요. 자, 지금 빠져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상단 부분에 끼워 놓도록 할 거예요. 그럼 마우스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 놓으셔야 되겠죠? 자, 역시 푸른색 줄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때 손을 떼서 저는 타임라인의 위치를 상단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우측으로 이동을 할 건데 속성 창과 라이브러리 창은 지금 이렇게 넓게 보여지는데 앞쪽에 있는 아이콘화 되어져 있는 패널들도 보여지실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패널들도 우리가 속성 창을 보는 것처럼 넓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컬러 부분, 색상 부분을 클릭해 주게 되면 바로 지금 이 부분이 화면에 넓게 보여지고 있고요. 견본이라는 부분과 그룹으로 묶여져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 군데 같이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사용을 다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이 패널은 다시 접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패널을 아이콘화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작업 영역을 넓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색상 견본창 한번 열어볼게요. 자, 같은 그룹인데 제가 클릭해 주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정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값 또는 변형값, 또 아래쪽에 있는 모션 프리셋, 자, 이렇게 다양한 값들을 먼저 이렇게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불필요한 패널을 닫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모션 프리셋 같은 기능은 공부하지 않을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끌어내니까 분리돼서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상단 부분에 화살표 2개, 패널 확장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큰 값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 아이콘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패널을 제가 한번 닫아볼게요. 자, X 표시 보여지시죠? 자, 제가 클릭해 주게 되면 더 이상 이 패널은 화면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속성과 라이브러리 패널을 조금 작게 볼 건데요. 화살표 2개짜리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때 속성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옆쪽 부분에 이렇게 서브 형태로 창이 열리면서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속성 버튼 눌러주게 되면 역시 내용이 닫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패널들을 모두 다 닫아놓고 사용하시게 되면 바로바로 내용을 확인하시기가 어렵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패널의 위치를 막 변경을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모습을 바로 필수 형태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마우스를 상단 부분으로 좀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이 부분에 지금 필수라고 적혀져 있죠. 바로 작업 영역입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패널의 위치가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열자마자 봤었던 패널의 위치들, 그리고 열려져 있는 패널이 바로 필수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 값입니다. 제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라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패널의 위치, 패널의 종류들이 모두 다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모양을 싹 바꿔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클래식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역시 또 내용이 달라졌죠. 자, 이 값은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값이 아니라 예전 버전 사용자를 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디자이너 한번 바꿔볼까요? 자, 또다시 내용이 달라지죠. 자, 제가 다시 필수 부분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놨었던 형태로 지금 저장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럼 저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 패널 몇 가지 빼서 더 닫아볼게요. 자, 저는 변형값도 닫아줄 거고요. 색상 부분 그리고 견본 부분을 이 속성창과 라이브러리 옆에 끼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 패널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끼워 넣고자 하는 부분에 가져다 놓게 되면 파란색으로 지금 줄이 보여지고 있죠. 자, 손 떼서 색상 옮겨놨고요. 견본도 옮겨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정렬 값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렇게 4개의 패널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건데 나는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이 형태대로 작업을 하고 싶다. 자, 그러시다면 이 형태대로 저장하실 수 있겠죠? 자, 저는 다시 색상을 빼서 견본만 이렇게 이 안으로 삽입을 시켜주고요. 이 값을 하단 부분에 이렇게 가져다 놔볼게요. 자, 그러면 역시 아래쪽 부분에 불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저는 색상 빼서 견본 부분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아까와 똑같이 4개의 패널이 열리기는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2층으로 패널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속성창을 사용하면서도 색상이나 견본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패널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값을 저장을 좀 해서 언제든지 편리할 대로 열어주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저장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역시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제가 클릭을 해줄게요. 자, 아래쪽 부분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새 작업 영역이라는 값이 보여지죠? 제가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작업 영역을
이름을 줘서 이제 저장을 하려는 거죠. 자, 저는 AA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자, 그럼 이제 상단 부분에 지금 AA라고 적혀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조금 전까지는 필수였지만 이제 우리는 AA로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견본도 끌어내서 닫아주고요. 색상까지 다 닫아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도구 상자는 한 줄로 만들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작업 영역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BB라는 이름을 주고 확인 버튼 눌러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작업 영역을 갖고 있는 거죠. AA도 있고 BB도 있습니다. 자, 제가 AA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가장 처음에 저장했었던 형태 그대로 들어오고요. 다시 BB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만든 형태대로 화면이 열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작업 영역 삭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름을 줘서 설정한 모든 값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으로 제공되는 작업 영역들은 보여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저장해서 만들어 놓은 작업 영역의 이름들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삭제하고자 하는 작업 영역을 선택해서 삭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게 되면 창이 하나 열리죠. 자, 작업 영역을 삭제하고 나면 삭제한 걸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한번 지우고 나면 끝인데 계속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제가 예 버튼 눌러줬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다시 필수로 돌아왔고 AA를 눌러서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BB는 없고 AA라는 작업 영역만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패널이 다를 수 있고요. 위치를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기억해 두셨다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플래시 화면을 열고요. 화면을 이동하고 그리고 패널들에 대해서까지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